할머니, 제대할 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약속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살아계시라니. 이 녀석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약속한다. 할매 팔팔하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고 혈압약은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고 가끔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숨겨야 했어요. 걱정 없이 군대 생활하게 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 강이가 군대에 갑니다. 20살 청년이 된 손주를 이 할미 손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주를 홀로 키운 할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서 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제 마음도 그 어둠만큼이나 깊어만 가네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오늘따라 더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잠들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들이 너무나 아까워서요. 손주 녀석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고른 숨소리인데 오늘은 그 소리마저 애틋하게만 들리네요. 저는 조용히 부엌 선반을 엽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려고요. 할머니는 갈비찜 만들 때가 제일 예뻐요. 어렸을 적 미니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웃으며 할매가 어디 예쁘냐고 했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로는 못해도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먹는 모습에서 다 느껴졌으니까요. 어젯밤부터 재워둔 갈비가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하나하나 양념을 버무리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에 할미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는 서툰 사랑을요. 문득 7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미니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난 그 끔찍한 날 말이죠.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하얗게 식어가는 아들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체육복 입은 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죠. 할매,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의 눈빛을 어찌 잊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게 뭔지 처음 알게 된 13살 소년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매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지켜줄게. 할매,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그날부터였어요. 미니와 저 단둘이 살아온 시간이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사춘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아니, 미니가 해냈습니다. 누가 봐도 기특할 만큼 잘 자라줬죠. 학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할미 걱정시킬까봐 말썽도 안 피우고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요. 할머니, 제가 돈 벌어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등학생 때부터 편의점, 주유소 할 것 없이 일했던 우리 미니.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제 생신 때마다 선물을 사오던 아이였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집니다. 잡채도 볶고 동그랑땡도 부치고 미역국도 끓여요. 미니 생일에 꼭 해주던 그 미역국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아침부터 뭐 하세요?
어느새 일어난 미니가 부엌 문을 엽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인데도 이제는 제 어깨보다 훨씬 큰 청년이 되어 있네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너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오늘 가기 전에 실컷 먹어야지. 할머니, 저 때문에 새벽부터 고생하시게 해서. 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녀석도 참고 있었던 거죠. 저처럼. 무슨 소리야? 할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울긴 왜 울어? 어서 씻고 와. 밥 다 됐다. 상을 차립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미역국, 깍두기, 나물 반찬들까지 작은 식탁이 가득 차요. 미니가 씻고 나와 앉더니 한참을 그 상을 내려다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요. 할머니, 저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약도 꼭 거르지 말고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할매가 뭐 애냐? 평생 혼자 살았는데 그것도 못하겠냐?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밥도 대충 드시고 약도 안 드실 것 뻔해요. 저 알아요. 속으로는 찔립니다. 이 녀석이 저를 얼마나 잘 아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웃으며 말했죠. 할매 걱정은 말고 네가 잘 있어라. 훈련 받느라 힘들 텐데 건강 챙기고 상관 말씀 잘 듣고 할머니도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없다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 됐어. 어서 먹어. 식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니는 갈비찜을 한 점 한 점 천천히 씹어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이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오래오래 기억하려고요. 식사를 마치고 미니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집이 얼마나 텅 빌까? 미니 없는 밥상이 얼마나 쓸쓸할까? 그래도 참아야죠. 이 아이가 어엿한 남자로 자라는 과정인걸요. 새벽 5시 반 우리는 집을 나섭니다. 훈련소 가는 버스는 6시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평소보다 더 깁니다. 아니, 짧습니다. 너무 빨리 도착해버렸거든요. 정류장에는 벌써 여러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모님들, 여자친구들과 함께 온 아이들도 보여요. 우리처럼 할머니 손에 이끌려온 아이는 없네요. 미니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제대할 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약속하세요. 제발. 그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약속한다. 할매 팔팔하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할머니, 꼭이요. 저 돌아올 때까지 아프시면 안 돼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약속한다. 할매가 약속할게. 버스가 옵니다. 청년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해요. 미니가 저를 꼭 안습니다. 얼마나 세게 안는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꼭 건강하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우리 강이야. 할매가 기다릴게. 미니가 버스에 오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을 흔들죠. 그리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거라, 우리 강이야. 할매가 꼭 기다리고 있을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네요. 긴긴 기다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걸어야죠. 미니를 위해 저는 견뎌야 하니까요.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습니다. 미니가 떠나고 나니 방 하나, 거실 하나뿐인 이 작은 집이
허허 벌판처럼 느껴지네요. 발소리마저 텅텅 울려 퍼집니다. 저녁 6시 밥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밥 먹고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숟가락이 입으로 가질 않아요. 반찬은 냉장고에 가득한데 꺼낼 기운조차 없습니다. 김치 한 가지만 놓고 밥 한 공기를 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할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김치만 먹으시면 안 돼요. 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억지로 반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시금치나물입니다. 미니가 좋아하던 반찬이죠.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반 공기를 겨우 먹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요. 예전에는 미니와 이야기하느라 못 들었던 소리들이 이제야 들리는 겁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도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까지 모든 게 다 쓸쓸하기만 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미니 방문 앞에 섭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 그러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미니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빨래 비누 냄새, 땀 냄새, 그리운 냄새. 저는 미니 침대에 앉아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이불에 묻었죠. 이 아이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바보같이 나이 처먹고 손주 그리워서 운다고 남들이 알면 얼마나 웃기겠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일어났어요. 미니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고 있고 저도 덩달아 웃고 있네요. 우리 그때 참 좋았지. 빨래통에 미니가 입던 옷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빨지 못한 체육복이에요. 저는 그 옷을 꺼내 빨래를 시작했어요. 손빨래로 하나하나 비비는데 또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옷의 주인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친구예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30년을 이웃하며 지낸 사이죠. 순자야, 문 열어봐. 나야. 문을 열자 순이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갈비찜 했는데 너 혼자 먹으라고 갖고 왔어. 미니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을 것 같아서. 아이고, 고맙다. 근데 괜찮아. 나 혼자 잘 먹어. 무슨 소리야? 요새 너 안색 보니까 걱정되더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뭐하냐? 순이야, 정말 괜찮아. 나 혼자도 잘 먹는다니까. 순이가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순자야, 우는 거 아니야?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아니야, 그냥 먼지 들어가서 그래. 거짓말. 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순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납니다. 순이야,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평생 혼자 살았는데 미니 없으니까 밥맛도 없고 집도 텅 빈 것 같고 나이 들어 철없는 것도 유분수지. 무슨 소리야? 그게 당연한 거지.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안 그립겠어. 순자야, 참지 마.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고마워, 순이야. 내가 있어서 할매가 든든하다. 우리가 몇 년 친군데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거지 뭐. 저녁에 꼭 오고, 알았지? 그래. 고맙다. 순이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잠시 쉬었다가 내려갑니다. 현관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봉투를 집어드는데 미니 글씨입니다. 할머니, 1월분 생활비입니다. 아껴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할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미니.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 녀석이,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어디서 이 돈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미니가 입대 전에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알아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고 주유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10달치나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제가 쓰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니야, 할매가 미안하다. 너 없으니까 할매가 이 모양이네. 하지만 걱정 마. 할매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있을게. 약속한다. 하지만 몸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약 먹는 걸 깜빡했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항상 저녁 6시에 먹는데 순이네 집에 가서 저녁 먹느라 잊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생각이 났죠. 아이고, 어제 약을 안 먹었네. 무릎도 유난히 아픕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다가도 혼자 버스 타고 가기가 힘들 것 같아 미뤘어요. 그냥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 후 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훈련소에서 걸어온 첫 전화예요. 할머니, 저예요. 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이야, 잘 있었니? 아프지 않고? 네, 저 잘 있어요. 훈련 받느라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할머니는요? 밥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럼 할매 잘 먹는다. 순이가 맨날 와서 같이 먹자고 해서 잘 먹어.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밥맛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낸 돈 받으셨죠? 꼭 쓰세요. 약도 꼭 챙겨 드시고요. 그래, 고맙다. 할매가 잘 쓰고 있어. 너무 고맙구나. 할머니, 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그래. 할매 잘 있으니까 너나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니 목소리가 들리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밤이 깊어갑니다. 미니 없는 집은 이렇게 고요하고 텅 비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니야, 할매는 말이다. 네가 없으니까 세상이 다 시들해지는구나. 그래도 참아야지. 네가 걱정할까 봐. 할매가 건강해야 너도 마음 놓고 있을 테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저 달을 미니도 보고 있을까요? 훈련소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됩니다. 잘 자거라, 우리 강이야. 할매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너를 위해 할매는 견딜 거야. 아이고 머리야. 장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몇 번. 그제야 정신이 좀 드네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어서다 어지러운 게 아니라는 걸요.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장 보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문득문득 현기증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벽을 붙잡고 가만히 서 있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미니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이제 봄이 오려나 봐요.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겨울 같아요. 차갑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약을 제때 먹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깜빡합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혈압약을 점심때 생각나고 저녁에 먹어야 할 당뇨약을 자기 전에야 생각나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많이 아파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마치 오래된 대문처럼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것만 해도 숨이 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2번째 봉투예요. 2월분 생활비입니다. 할머니 꼭 쓰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할머니 건강만 챙기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미니. 봉투를 열어보니 이번에도 3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핑 도네요. 이 바보 같은 놈.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으면. 미니가 아르바이트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학만 되면 일터로 나가던 아이였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유소에서 주말 내내 일하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할머니, 제가 돈 벌어서 할머니 좋은 데 모시고 갈 거예요. 그때 미니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됐다, 됐어. 할매는 네가 공부나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니에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할머니 모셔야죠. 그 철없고 기특한 아이가 이렇게 10달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제가 굶을까봐, 힘들까봐요.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통장에 넣었어요. 지난달 받은 30만 원도 그대로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강희야. 너 번 돈인데 할매가 어떻게 쓰냐. 이건 다시 네 학비로 쓸 거야. 나중에 대학 가면 돈 많이 들 텐데.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순자야, 너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원래 이래. 무슨 소리야? 너 요새 밥 제대로 먹어?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먹지 뭐. 그런 대로 먹어. 순이가 제 손목을 붙잡습니다. 순자야, 솔직하게 말해봐. 병원은 가봤어? 약은 제대로 먹고 있고? 가끔 깜빡할 때가 있긴 한데 대충 먹고 있어. 대충이 어디 있어? 순자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예요. 미니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프다는 거 알려줘야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걔 군대 생활이나 잘하게 내버려둬야지.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러면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순자야, 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야. 미니가 더 중요해. 걔가 무사히 군 생활 마치는 게 할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순이가 한숨을 쉽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내가 자주 올 테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고맙다, 순이야. 순이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미니가 보낸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일주일 전에 온 편지입니다. 할머니, 저 이제 훈련소 수료하고 자대 배치받았어요. 부대 생활은 괜찮습니다.
선임들도 잘해주시고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건강하시죠? 밥 잘 드시고 있죠? 약도 꼭 챙겨 드세요. 제가 보낸 돈 아끼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휴가는 몇 개월 뒤에나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미니.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생기네요. 강희야. 할매도 보고 싶다.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답장을 써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습니다. 결국 옆집 순이한테 부탁했어요. 순이야, 미안한데 편지 좀 받아 써줄래? 내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안 써진다. 그래, 뭐라고 할까? 강희야, 할매 잘 있다. 너 보낸 돈 잘 쓰고 있어. 고맙다.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으니까 걱정 마라. 몸 조심하고 상관 말씀 잘 들어라. 할매가 기다리고 있을게. 순이가 받아 적으며 중얼거립니다. 순자야, 너 돈 하나도 안 썼잖아. 왜 거짓말을 써? 민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화장실로 갔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픕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입니다. 전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미니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보호자라고요. 안 돼. 미니한테 알리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립니다.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미니한테 연락될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 우리 미니가 있겠죠. 미니야, 할매가 약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하지만 걱정 마. 할매가 견딜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꼭 버틸 거야. 약속한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모릅니다. 순이도 미니도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걱정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참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라는 걸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미니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는 수밖에요. 벽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일 기운이 없네요. 그냥 소파에 누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약 먹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니가 나타났어요. 어린 미니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합니다. 할매, 괜찮아요? 아프면 말씀하셔야죠. 괜찮다, 강희야. 할매 괜찮아. 하지만 꿈속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며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혼자 아파하며 버텨야 할까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소파에서 눈을 뜨니 온몸이 뻐근합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예요. 약 먹을 시간은 한참 지났네요. 일어나려는데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요. 미니를 위해 저는 오늘도 견뎌야 하니까요. 오늘따라 숨이 왜 이리 가빠질까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인데
가방이 천근만근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무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오늘은 미니 편지가 왔거든요. 음력 생일이 다가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사진 찍어 보내주려고 장을 본 겁니다. 미역도 샀고 소고기도 조금 샀어요. 미니가 좋아하는 들깨가루도 있습니다. 집이 보입니다. 골목 입구가 저기 보이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아이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집니다. 미역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소고기 봉지가 터지네요. 미니야, 무릎이 꺾입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쓰러진 겁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습니다. 하늘이 보이네요. 구름이 흘러갑니다. 참 예쁜 봄 하늘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할매가 미안하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감기고 싶어요. 하지만 감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으면 다시는 못 들 것 같아서요. 순자야, 순자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순이 목소리예요. 희미하게 들립니다. 정신 차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순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이에요.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싶었지만 힘이 없습니다. 순이야, 미니한테는 연락하지 마.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정신 차려, 순자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워지네요. 누군가 저를 들것에 눕힙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순이 얼굴이 흐려집니다. 미니야, 미안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미니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오르네요. 제 손을 잡고 할매, 사랑해요 하던 그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던 얼굴. 군대 가던 날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따뜻한 체온.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병원 천장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네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외칩니다. 하지만 잘 들리지 않아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보호자분이 누구세요? 의사 목소리가 들립니다. 손자가 있는데 지금 군대예요. 순이가 대답합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에 고혈압까지. 약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사셔서 얼마나 방치하셨길래 이렇게까지. 의사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저는 입을 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깨어나면 병실 천장이 보이고 또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순이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순이야, 순자야, 정신 차렸니? 순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미니한테 연락했니? 응, 할 수밖에 없었어, 순자야. 보호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녀석이 얼마나 놀랐을까. 순자야, 너 왜 이렇게까지 참았어? 집에 가서 정리하다가 봤어. 약들이 그대로 있더라. 미니가 보낸 돈도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다 들어있고. 순이가 흐느낍니다. 일기장도 봤어. 미니 걱정시키면 안 돼. 조금만 참자. 내가 버텨야 해. 이런 글들만 가득하더라. 순자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네요. 미안해. 순이야. 할매가 바보같이. 바보 맞아. 정말 바보 같아.
왜 혼자 그렇게 아파했어? 나라도 있잖아. 왜 말 안 했어?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합니다. 미니한테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했어. 지금 긴급휴가 나온다고 했어. 그 녀석? 군대 생활 어쩌고. 순자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살아야 미니도 살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쟤 때문에 미니가 걱정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급한 발소리예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립니다. 할머니, 미니입니다. 군복을 입은 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어요.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요. 왜 왔어? 너 군대 생활 어쩌고? 할머니, 미니가 침대 옆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해요. 할머니,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미안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제가 할머니보다 군대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저한테 뭐예요? 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라 더 절절하게 들려요. 그게 아니라 너 훈련 받느라 힘들 텐데 할매 걱정까지 하면 어쩌냐.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미니가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옵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제 손이 미니 눈물로 젖어드네요. 미안하다 강이야. 할매가 잘못했어. 순이가 조용히 병실을 나갑니다. 우리 둘만 남았어요. 미니는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듭니다. 할머니, 순이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제가 보낸 돈도 한 푼도 안 쓰셨다고요. 그게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미니 눈빛이 간절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 번 돈인데 어떻게 쓰냐? 다시 네 학비로 쓰려고 모아뒀어. 나중에 대학 가면 돈 많이 들잖니. 할머니, 미안하구나, 강이야. 할매가 약해서 너 엄마 아빠 없어진 날부터 내가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자고. 그래서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너무 미안하다. 미니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얼굴을 듭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요, 할머니가 저한테 짐이 되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픈 걸 혼자 참으시는 게 싫은 거예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게 싫은 거예요. 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할머니, 제가 번 돈은 할머니 드리려고 번 거예요. 할머니가 쓰시라고요. 제 학비는 제가 벌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할머니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요. 강이야. 그리고요, 이제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어도 휴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달려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참지 마세요. 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약속할게. 할매가. 이제는 말할게.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미니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습니다. 아픈 몸 건드릴까봐 살살 안는데 그 조심스러움이 더 애틋하네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발 건강하세요. 제대할 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건강하세요. 고맙다 우리 강이야. 할매도 너 정말 많이 사랑한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입니다. 미니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무섭지 않네요.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밤새 제 옆을 지킨 아이의 손은 따뜻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따뜻해지네요. 사람이 나이 들면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중얼거리자 미니가 눈을 뜹니다. 졸다가 깬 모양이에요. 할머니, 깨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강이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미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해요. 제 손을 놓을까봐 꼭 잡고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 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몇 번 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에요. 말해봐라, 강이야. 할머니, 제가 군대 가지 말 걸 그랬나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가서. 무슨 소리냐? 군대는 가야지. 하지만 제가 있었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시진 않았을 텐데요. 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강이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할매가 혼자 참은 거지. 네가 있었어도 할매는 숨겼을 거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게 더 속상해요. 할머니는 왜 당신 아픈 것보다 제 걱정이 더 크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고 제 품에 안겨 울던 그 13살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저를 걱정하는 청년이 되었네요. 할매한테는 말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거든. 너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간 날 할매가 다짐했어.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잘 키워내자고. 행복하게 해주자고. 할머니. 그래서 네가 아프면 할매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네가 힘들면 할매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 그게 할매 마음이야. 할매한테는 네가 다야, 강이야. 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저도 눈물이 나네요. 이 나이에 손주 앞에서 우는 게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저한테도 할머니가 다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의지할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아프신데 제가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요. 미안해, 강이야. 할매가 잘못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지난 시간의 아픔을 토해내듯이요. 순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어요. 순자야, 미니야, 아침 먹어야지. 내가 집에서 죽 쑤어왔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미니가 일어나 보자기를 받습니다. 순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요. 순자야, 너 진짜 바보 같아. 내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미안해, 순이야. 미니야, 내 할머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손자 군대 갔다고 멋지다고 자랑하셨어.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시고 얼마나 너만 생각하셨는지 몰라. 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들썩여요. 순이야, 그만해. 미니 마음 아플까봐. 아니야. 알아야지. 내 할머니가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70 나이에 중학생 아이 떠맡아서 밤낮으로 일하고 절약하고. 순이 목소리에 울음이 섞입니다. 미니야, 내 할머니는 말이야. 자기 건강보다 내가 밥 한 끼 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챙겨줘야 해. 네. 제가 챙길게요. 꼭요. 미니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자국이 있지만 표정은 단호합니다. 순이가 돌아가고 미니가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줍니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정성스러워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강이야. 죽 한 숟가락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따뜻합니다.
민희 정성이 느껴지는 온기예요. 할머니, 순이 아주머니가 집 정리하다가 이거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민희가 가방에서 봉투 10개를 꺼냅니다. 흰 봉투들이에요. 제가 민희 방에 매달 하나씩 넣어뒀던 그것들. 이게 어떻게...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안 쓰셨어요? 저는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번 돈인데 할매가 어떻게 쓰냐? 나중에 네 학비로 쓰려고 다시 통장에 넣어뒀어. 대학 가면 돈 많이 들잖니. 할머니, 민희가 봉투를 꼭 쥡니다. 할머니, 제가 이 돈 번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가려고? 아니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할머니가 제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사시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주유소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한 건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민희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 알아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이것저것 아껴 쓰시고 제 학비 마련하시느라 허리 펴지도 못하셨잖아요. 강희야.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자고. 그래서 번 돈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마저 안 쓰시고 민희가 울먹입니다. 저도 눈물이 흐르네요. 미안하다 강희야. 할매가 너무 바보같이 했네. 할머니, 이제 약속하세요. 제가 드리는 건 꼭 쓰신다고. 제가 번 돈은 할머니 거예요. 제 학비는 제가 벌게요. 제대하고 나면 일하면서 학교 다닐 거예요. 하지만 안 돼요. 제가 할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것처럼요. 민희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대 복귀하면 휴가 때마다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올게요. 그리고 제대하면 할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절대 혼자 안 두겠어요. 약속할게요. 강희야, 고맙다. 제가 고마운 거예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서요.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민희가 복도로 나갑니다. 한참 후에 돌아온 민희 얼굴이 심각합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퇴원하시면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하고 약도 꼭 드셔야 하대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걱정 마라. 순이가 옆집에 있잖니. 그래도 제가 부대에 얘기해 볼게요. 주말마다 외박 나올 수 있는지. 안 돼. 너 군대 생활이나 잘해라. 할머니, 민희가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제가 손을 내밉니다. 강희야, 이제는 할매가 달라질게. 약속한 거 기억하지? 아프면 말하고 약도 잘 먹고 도움도 받기로.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순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 선생님과 보건소 간호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할게요. 약도 챙겨드리고 건강도 체크해드릴게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반찬도 지원해드릴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식사 챙기시기 힘드시잖아요. 민희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돌보는 게 저희 일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요.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희가 부대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퇴원은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민희는 복귀해야 합니다. 할머니, 정말 가도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 방문하신다고 하셨고 순이 아주머니도 매일 와주신다고 하셨고. 그래, 걱정 마라. 할매 이제 혼자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잖니. 할머니,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약 꼭 드시고 아프시면 꼭 말씀하시고. 알았어. 약속한다. 민희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휴가 나오면 바로 올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강이야. 민희가 병실 문을 나섭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을 흔듭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네요. 왜일까요? 민희가 곧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일까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민희도 있고 순이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릴 걱정해 주시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이 아닌 감사함으로요. 순자야, 문 열어봐. 아침 먹으러 가자. 순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이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평생 혼자 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네요. 순이야, 들어와.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뭐? 너 혼자 요리했어?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보건소 간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됐대.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알았지?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네요. 순이가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맛있다. 역시 순자 솜씨야. 고맙다. 내가 매일 와줘서 할매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당연한 거지. 밥을 먹다가 순이가 말합니다. 순자야, 민희한테서 편지 왔니? 응, 어제 왔어. 부대 생활 잘하고 있대. 곧 상병 진급한대. 그래, 우리 민희 기특하네. 너도 이제 마음 좀 놓이지? 그래. 이제는 민희한테 들켰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순이가 제 손을 툭 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혼자 끙끙 앓다가 쓰러지고. 미안해, 순이야. 됐어. 이제 잘하면 되지 뭐. 현관문에서 벨이 울립니다. 보건소 간호사님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약 챙겨드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간호사님. 젊은 간호사님이 밝은 얼굴로 들어옵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약을 정리해 주세요. 할머니, 이번 주 수치 아주 좋으세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제 할매 약속 잘 지켜요.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계속하시면 금방 더 좋아지실 거예요. 간호사님이 돌아가고 순이도 집으로 갑니다.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복지관에 가야 하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예전에는 이 길도 버거웠는데 요즘은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네요. 순자 할머니 오셨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응, 왔어요. 오늘 점심에 갈비찜 나와요. 많이 드세요. 복지관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세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비슷한 분들도 계십니다. 순자 씨, 여기 앉으세요. 영희 할머니가 손짓합니다. 78세인데 정정하세요. 영희 씨, 안녕하세요. 손주 군대 잘 있대요? 네, 편지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우리 손주도 군대 갔는데 벌써 제대했어요. 작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밥맛이 납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그렇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던 밥이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또 흰 봉투가 들어있네요. 미니가 보낸 거예요.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할머니, 3월분 생활비예요. 이번에는 꼭 쓰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 지갑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쓸 겁니다. 미니와 한 약속이니까요.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도 사고 고기도 조금 샀어요. 미니가 보낸 돈으로 영양제도 샀습니다. 예전에는 아깝다고 안 샀는데 이제는 사요. 건강해야 미니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강희야, 잘 있었니? 네, 저 잘 있어요. 할머니는요? 오늘 약 드셨어요? 그럼 할매 약 잘 먹었어. 간호사님이 오셔서 확인하셨어. 다행이다. 밥은 잘 드셨어요? 응, 순이랑 같이 먹고 복지관에서도 먹었어. 너무 잘 먹어서 살찔 것 같다. 미니가 웃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참 좋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돼요. 이번 달 생활비는 받으셨죠? 받았어. 그리고 할매 약속 지켰어. 영양제도 사고 과일도 샀어.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미니 목소리가 밝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켜서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강희야, 할매가 말이다. 요새 깨달았어. 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기대야 산다는 것. 할머니, 네가 할매 걱정해주고 순이가 매일 와주고 간호사님이 돌봐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 덕분에 할매가 살아. 고맙다, 강희야.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랍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네요. 나뭇잎이 푸릇푸릇합니다. 벌써 여름이네. 미니가 군대 간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어. 시간 참 빠르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을이에요. 단풍이 드는 걸 보니 마음이 쓸쓸하면서도 아름답네요. 미니 첫 휴가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갈게요. 3일간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미니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뒀어요. 침대 시트도 새로 빨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미니가 들어섭니다. 할머니, 왔니? 우리 강이야. 미니가 저를 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아픈 곳 건드릴까봐 살살 앉는데 그 조심스러움이 사랑스럽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핏기도 돌고. 그럼 할매 말 잘 들었지?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었어. 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핍니다.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건강해지셔서. 다 너 덕분이야. 네가 걱정해줘서 할매가 정신 차렸어. 그날부터 사흘은 꿈 같았습니다. 미니랑 함께 장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산책도 했어요. 밤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니가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빨래까지 해요. 강희야, 너 힘들잖니? 할매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시는 거예요. 어느 저녁 우리는 마루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대 와서 알았어요. 뭘? 제가 얼마나 할머니한테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할매도 알았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사람은 서로 기대야 산다는 것. 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할머니, 제가 제대하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강이야.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희가 다시 부대로 가는 날이에요. 할머니, 또 올게요. 다음 휴가 때요. 그래, 할매 기다릴게. 건강하게. 민희가 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네요. 민희가 곧 돌아올 거라는 걸 알으니까요. 그리고 할매가 건강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걸 알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민희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이 의젓합니다. 고맙다, 강희야. 할매를 사랑해줘서. 할매도 많이 사랑한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마음도 따뜻해요. 이제는 기다림이 외롭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에 첫눈이 내립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니까 민희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같이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던 그때가 말이죠. 올해 첫눈이네. 이제 곧 우리 강희가 돌아온다. 달력을 봅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가 눈에 들어와요. 2월 15일. 민희 제대하는 날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저는 민희 방문을 엽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방이에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네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창문도 열어 환기시키고 이불도 새로 꺼내서 널었어요. 민희 돌아오면 깨끗한 방에서 자게 해줘야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에요. 민희가 활짝 웃고 있네요. 그때도 참 행복했는데 이제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강희가 무사히 돌아오니까요.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뭐해? 민희 방 청소하고 있어. 제대하면 깨끗한 방에서 자게 해주려고. 벌써 제대가 코앞이네. 시간 빠르다. 순이가 방 안을 둘러봅니다. 도배새로 해야겠는데? 벽지가 좀 낡았어. 그래, 그럼 해야겠네. 장판도 새로 깔까? 그래, 아예 확 바꾸자. 민희 놀라게. 우리는 며칠 후 이장님께 부탁해서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어요. 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새 방 같아요. 우리 강희 좋아하겠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민희가 보낸 돈 중에서 아껴 쓴 돈들이 모여 있어요. 복지 수당도 받았고요. 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민희 학교 보내야지.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민희가 제대하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늦은 나이지만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민희 학비로 쓰려고요. 부엌에서 갈비찜을 연습합니다. 민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양념 비율을 적어두고 불 조절하는 법도 다시 확인했어요. 제대하는 날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한 입 먹어봅니다. 괜찮네요. 민희가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집안도 추워졌습니다. 보일러를 틀었지만 여전히 쌀쌀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렸나? 예전 같았으면 혼자 참았을 겁니다. 민희한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순이야, 나 몸이 안 좋아. 감기 걸린 것 같아. 뭐, 지금 갈게.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깜짝 놀라요. 순자야, 열이 많이 나는데? 병원 가야겠어. 가자. 응. 미안해, 순이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독감이라고 하네요.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야,
약 잘 먹고 푹 쉬어. 내가 죽 쑤어다 줄게. 고맙다, 순이야. 저녁에 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희야, 할매가 감기 걸렸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미니 목소리가 놀라서 떨립니다. 아니, 이제 괜찮아. 순이가 병원 데려다줘서 약 받아 먹었어. 독감이래. 며칠 푹 쉬면 된대. 할머니,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예전 같았으면 숨기셨잖아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미니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습니다. 할매가 약속 지켰지? 아프면 말하기로 했잖니. 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그럼 푹 쉬세요. 약 꼭 드시고요. 그래, 걱정 마라. 니나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숨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볍습니다. 일주일 후 감기가 나았습니다. 약을 잘 먹고 푹 쉬었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역시 약속 지키길 잘했어. 복지관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올해 어떠셨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물으십니다. 힘든 해였지만 고마운 해였어요. 왜요? 손주가 군대 가서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밥맛도 없고 세상이 다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파서 쓰러졌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로 깨달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기대야 한다는 것. 맞아요, 순자 씨. 영희 할머니가 맞장구 칩니다. 순이가 매일 와주고 간호사님이 돌봐주시고 여기 복지관에서 밥도 주시고 덕분에 할매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제가 미니 제대하는 날까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순자 할머니.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핑 도네요.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미니 편지가 와 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한 달 남았어요. 제대하면 할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닐 거예요. 할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신 바다도 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갑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 할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강이야. 저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30일, 29일, 28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20일, 열흘. 미니 방을 또 청소합니다. 이불도 새로 빨고 베개 커버도 갈았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반찬을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뒀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통장도 다시 확인합니다. 500만 원. 미니 학비로 줄 돈이에요. 우리 강이 좋아하겠다. 드디어 제대 전날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미니가 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기대되고 설레서요. 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만져봅니다. 보송보송하게 잘 말랐네요. 책상도 닦고 바닥도 쓸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강이 온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밤하늘이 맑네요. 강이야, 내일 보자. 할매가 잘 기다렸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요. 이렇게 오래 기다린 날이 드디어 내일이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군복 입고 활짝 웃을 모습이요. 저를 꼭 안아줄 모습이요. 고맙다, 강희야. 할매를 기다리게 해줘서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았어.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졌어.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행복해서 잠이 안 오는 거니까요. 내일이야. 드디어 내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녀처럼요. 76살 할미가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새벽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곧 우리 미니가 올 겁니다. 잘 자거라, 우리 강이야. 내일 보자. 할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긴 기다림이 끝나갑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이야. 우리 강희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려서 국을 3번이나 엎질렀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떨리는 것조차 행복이에요. 순이야, 나 옷 이거 입어도 괜찮지? 순자야, 예쁘다. 너 오늘 얼굴에 꽃이 폈네. 순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강희 오는데 당연하잖아요. 순이야, 나랑 같이 가줄래? 혼자 가기엔 다리가 떨려서. 당연하지. 내가 같이 갈게. 재래식장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요. 아니, 어쩌면 너무 빨리 가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순자야, 긴장하지 마. 곧 보잖아. 응. 근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재래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부모님들, 여자친구들, 가족들. 모두 설레는 표정입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섭니다. 식이 시작됩니다. 군복 입은 청년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제 눈은 미니를 찾느라 바빠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할머니, 저 멀리서 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리니 군복 입은 미니가 달려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의젓해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제 손주인 그 눈빛. 왔니? 우리 강희. 잘 있었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미니가 저를 꼭 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할매도 정말 보고 싶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순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네요.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니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걸어가는 내내도요. 마치 제가 어디 가버릴까봐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할머니, 집이 너무 깨끗해졌네요. 너 올 거 알고 다 준비했지. 방도 새로 도배하고 장판도 깔았어.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고생하셨겠다. 아니야. 순이가 도와줘서 괜찮았어. 그리고 말이다. 이제 할매는 혼자가 아니더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 미니가 제 손을 더 꼭 쥡니다. 집에 들어서니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순이가 미리 와서 데워뒀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미역국. 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할머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뒀지. 우리 강희 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미니가 밥을 먹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요. 그러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려요. 할머니, 이 맛이에요. 이 맛. 군대에서 매일 그리던 맛이에요.
많이 먹어라. 할매가 많이 해뒀어.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밥을 다 먹고 저는 방에서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미니 앞에 놓았어요. 강희야, 이거.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 학교 보내려고 모았어. 500만 원 됐어.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다며? 대학 가려고? 미니 손이 떨립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숙여요. 할머니,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이걸 또 할매가 쓰고 남은 거야. 그리고 복지 수당 받은 것도 있고 이건 네가 써야 해. 할매 소원이야. 할머니, 미니가 울먹입니다. 제가 벌어서 학교 갈게요. 이 돈은 할머니가 쓰세요. 아니야. 네가 쓰는 게 할매한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너 공부하는 거 보는 게 행복이야.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니가 제 손을 이마에 댑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시간이 흘러 6달이 지났습니다. 미니는 야간대학에 입학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합니다. 힘들 텐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어느 저녁 함께 밥을 먹는데 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교수님이 제 과제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강의 잘했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가 잘한 거지. 미니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뻐요.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 다음 주에 바다 갈까요? 제가 휴가 받았어요. 바다? 정말? 네, 할머니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강이야. 일주일 후, 우리는 바다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제 손 꼭 잡으세요. 미니가 제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걷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시네요. 차갑지만 기분이 좋아요. 바다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예쁘죠? 할머니,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곳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강이야. 파도 앞에 섰습니다. 미니와 나란히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넓고 제 옆에는 미니가 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이 할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저도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옛날 드라마가 나와요. 미니가 제 어깨에 기대네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강이야. 문득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손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미니가 있어서 할매는 행복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죠. 미니 군대 가고 혼자 남았을 때, 밥맛도 없고 세상이 시들해졌을 때요. 하지만 그 시간조차 의미가 있었어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미니가 할매를 키워준 거예요. 이 아이 덕분에 할매는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 배울까요?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지. 할매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래, 오래오래 함께 있자. TV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따라 웃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함께 TV 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는 이 순간들이요. 기다림은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을 키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며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네요. 고맙다, 세상아. 우리 강희를 지켜줘서. 미니가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에요. 제 품에서 자고 있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여기까지 저 박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사랑을 키우고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